근무력증은 많은 사람에게 병명조차 생소한 질환인데요. 실제로 근무력증은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 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7천 명 전후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력증은 전신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질환으로 신경의 신호를 근육으로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것은 내 몸의 백혈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후천적으로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무력증의 증상은 전신의 힘 빠짐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특히 아침에 좋아지고 오후로 갈수록 나빠지고 낮에도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무력증은 40세 이하에서는 여성에서 발병이 많은 편이고 5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성인보다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경의 신호가 근육에 전달되어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해야 합니다. 근무력증은 이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신경의 신호가 근육에 전달되지 못해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근무력증 환자의 15 내지 20%에서는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항체는 없지만 아세틸콜린 수용체 외에 다른 물질에 대한 항체가 원인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유전되지 않습니다. 근무력증 환자의 10에서 15%에서는 흉선종이, 60% 이상에서 흉선 이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무력증 환자로 의심되면 흉선 검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외에 갑상샘 기능의 이상이나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네, 흉선은 가슴 부위 중 심장의 앞쪽, 가슴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면역세포 중 T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에 특히 중요하고 성인이 되면 거의 기능을 하지 않아 없어지거나 흔적만 남습니다. 흉선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에서 비정상적인 T세포를 만들어 이로 인해 자가면역 질환인 근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선 종양이 있으면 흉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최근 해외 여러 나라가 포함된 연구에서 항체가 양성인 근무력증 중에 60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는 흉선에 종양이 없어도 흉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후에 더 치료효과가 좋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항체가 양성인 젊은 환자라면 흉선 종양이 없더라도 흉선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무력증의 증상인 근력 약화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이 많기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근무력이 일부 근육에만 국한될 경우 다른 병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병 후 1에서 2년이 지나도록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도 과거 이 병이 잘 알려지기 전에는 7년이나 진단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력증의 가장 큰 특징은 힘 빠짐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쉬고 난 후 움직이면 괜찮지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힘이 좋고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 빠짐이 심해집니다. 낮에도 낮잠을 자거나 쉬고 나면 힘 빠짐이 좋아집니다. 근무력증에서 힘이 빠지는 부위는 온몸의 근육 모두에서 느낄 수 있으나 특히 눈이 가장 민감해서 눈꺼풀이 처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을 씹을 때 잘 씹히지 않거나 물을 삼킬 때 코로 넘어오거나 말이 어둔해지기도 하고 팔다리의 힘 빠짐 때문에 이전에 하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괜찮고 오후로 갈수록 나빠지고 낮에도 쉬고 나면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전신에 힘 빠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증상은 근무력증 외에도 기립저혈압과 같은 자율신경 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천적인 근육병이나 누게릭병도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피로나 힘 빠짐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력증은 감각장애나 다른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근력 약화와 근육 피로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근력 약화 발생 부위 등 특징적인 양상이 있으면 이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가 항체가 있는지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근무력증을 호전시키는 약을 주사한 후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하며 전기로 신경을 여러 번 자극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반복 신경 자극법 등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 75%의 환자에서 흉선에 이상이 관찰되므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고 갑상샘 질환이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근무력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또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으로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키는 약을 복용합니다. 흉선에 종양이 있는 경우는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근에는 아세틸콜린 항체가 양성인 젊은 환자는 흉선에 종양이 없더라도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무력증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입원하여 주사치료나 혈장교환술 등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무력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약의 개발로 인해 현재 대부분 환자가 정상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근무력증은 전신적인 감염성 질환 수술 또는 약물로 인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력증은 꾸준한 약물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병 당시에 심한 전신 근력 저하가 있었거나 호흡곤란이 있었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번 안정된 상태가 되면 이전의 생활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후에도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다른 약을 잘못 드시는 것에 의해서 갑자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무력증으로 인해 특별히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환자의 씹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이나 개인의 식품에 대한 기호 등에 따라 식사 형태 등의 식사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무력증은 약물에 민감한 병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중에서 근무력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이완제나 항히스타민제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력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생약 성분이 포함된 약제 중에는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근무력증으로 평생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무력증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갑자기 힘 빠짐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흉선 종양으로 인해 발생한 근무력증은 흉선 종양 제거술 이후에 약물 치료가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일부 예후가 좋은 환자들은 약을 중단 후에도 증상의 재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치료 중단하기 전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산모가 근무력증을 앓고 있다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근무력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에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태반을 통해 이 수용체가 태아에게 전달돼서 출산 직후에 태아에게 근무력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근무력 증상은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젖을 빠는 힘이 약하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생아 근무력 증상은 되게 일시적이고 2개월 이내에 대부분 완전히 회복됩니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받고 있는 산모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무력증을 일종의 체력 저하로 판단해 운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근무력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호흡 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거나 눈꺼풀이 처지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오후로 갈수록 피로가 심해지면서 예전에 하던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근무력증은 전신의 어느 곳이라도 힘이 빠질 수 있고 오후로 갈수록 또 힘을 많이 쓰고 나면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근무력증은 단순히 체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피로감이나 힘 빠짐을 느끼는 다른 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쉽게 피로나 힘 빠짐이 느껴지면 신경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무력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꾸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이고 약물 중단하면 힘 빠짐을 악화시켜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